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손준 교생 선생님이에요. 아침에 맛있는 밥을 먹고 오셨나요? 아직 잠이 덜 깬 친구도 있을 텐데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재밌는 사회 수업을 같이 해볼 거예요. 여러분을 직접 보고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정말 아쉬워요. 그래도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 영상을 찍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손준 교생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회나들이. 여기서 핵심은 국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의 일을 국회, 정부, 법원 이 세 곳에서 나누어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국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어떤 곳일까요? 바로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사당은 지금 서울에 있는데요. 직접 가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TV에서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총 300명을 뽑습니다. 자, 저번 4월 15일에 투표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이번에 했던 투표는 바로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만 18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났을 때 선거가 있다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뽑힌 국회의원은 4년 동안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와 국회의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 국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54쪽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소영이네 반의 한 친구도 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 소영이네 반 친구들은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써서 학교 주변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소영이가 편지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국회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초등학교 6학년 소영이에요. 요즘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차들이 너무 빨리 달려서 학교 오는 일이 너무 무섭답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국회의원에게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국회의원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54쪽에 있는 그림을 봅시다. 소영이의 편지를 받은 국회의원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이 국회의원이 다른 많은 국회의원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두 번째, 사진에서는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꼭 편성하길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정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죠? 네모 모양에 적혀진 글씨를 보면 국정감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국정은 국가 정부를 말하며 감사는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가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진에서 국회의원들은 학교 주변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일을 했나요? 네, 국회의원이 본 회의장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55쪽의 글을 보면은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일을 하며 법을 고치거나 없애기도 합니다. 아까 국회의원이 소영이의 편지를 받아서 다른 국회의원 앞에서 법을 제안을 했죠. 그러면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 법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통해서 법을 만들기도 하고 법을 고치거나 없애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일을 우리는 입법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입법부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죠. 따라서 법을 만드는 일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고 국회의원들은 학교 주변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일을 했나요? 네. 국회의원이 정부의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하는 일도 합니다. 여기서 심의는 어떤 일을 토의하여 적절한가를 판단하는 일을 말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법이 만들어지면은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이만큼의 돈이 들 것 같습니다. 라고 예산을 얘기를 하면은 서로 심의를 통해서 네, 좋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확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림에서 국회의원들은 학교에서 주변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일을 했나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국회에서는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국정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소영이는 자신이 건의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던 찰나에 뉴스 기사를 접하고 이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의는 어떤 법안을 내놓는 일을 말하는데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1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모든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통해 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뉴스 기사를 읽어봅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그 뉴스 기사를 읽어보면은 속도 제한용 안전표지,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 과속 방지 시설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람들의 생활에는 어떤 이로움을 줄까요? 맞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학부모님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민식이법을 아시나요? 작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국회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하여 의결을 거친 후 법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법이 적용된 지 약 2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건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었는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주차 선이 지워지고 주차 금지 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법 시행 전 주차된 차량으로 빽빽하던 때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어린이들이 주차된 차 사이에서 튀어나와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길가 주차장을 없앤 겁니다.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이제 주차 이제 라인이 없어지면서 왔다 갔다 하기에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 앞 민식이법에 따라 신호등과 과속 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의무화되면서 신호등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지난해엔 이곳에서 길을 건너던 어린이가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목격했던 친구는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신호등도 생겼으니까 위험하고 그랬던 길이 안전하게 바뀌고 이제 친구들도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효과는 벌써 간주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3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 단속 건수는 12만 5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 6천 건보다 1만 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을 확대하거나 길가 주차장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민식이법이 잘못된 운전 습관과 부족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을 보니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럼 같이 마무리 정리를 해보는 퀴즈를 풀어볼까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답을 모두 생각한 친구는 동영상을 다시 재생해서 선생님과 같이 답을 맞추어 봅시다. 자, 첫 번째,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국회에서는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하는 일을 합니다. 세 번째, 국회에서는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무엇을 하죠? 국정감사를 합니다. 모두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과서 57쪽을 봅시다. 자, 이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초등학생이 공원의 공공화장실에서 겪은 불편함을 자신이 직접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적어본 법률 제안서입니다. 법안의 이름과 제안한 까닭 그리고 주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공중화장실의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 법안을 제안하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법률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 과제를 내볼 건데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까봐 선생님이 또 다른 예시를 하나 준비했어요.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를 치고 검색해 보시면 우수 법률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 법률안을 보니까 다 초등학생들이 내준 법률안이고요. 두 번째에 보니까 지하철 내 낮은 선반대 설치 법안이네요. 우리는 키가 어른들보다 작기 때문에
지하철의 위쪽에 있는 선반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내에 낮은 선반대를 설치해 달라는 법안인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했던 것처럼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도 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게임 많이 하시나요? 여기는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 게임 시간제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나와져 있네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겪었던 불편함이나 제안하고 싶은 법률을 생각해보고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법률 제안서를 적어봅시다. 과제가 끝나면 과제를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국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한 수업 어땠나요? 재미있었던 수업이라고 생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쭈바.